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서두르는 자리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천천히 숨을 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그의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선말을 던져도 굳이 맞서지 않고 화를 내야 할 순간에도 흥분해야 할 순간에도 그는 어딘가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답답하게,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 않지? 정말로 상처받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고요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이 생각해 본 사람입니다.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끌고 가는지, 고통이 어떻게 마음을 과장시키는지,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쉽게 자존을 흔드는지. 그는 그 구조를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본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이야말로 우리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사람은 이미 그 원함의 정체를 알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미 기대의 끝을 보았고, 비교의 허망함을 통과했고, 고통의 구조를 이해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더 이상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기에 저토록 고요한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불안해지는가? 왜 나는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가? 어떻게 해야 저렇게 여유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답은 의외로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가 하나씩 내려놓은 것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편안함, 인정, 안정, 즐거움. 그러나 하나를 얻으면 곧 다른 것이 떠오릅니다.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맹목적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이유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충족은 잠시뿐이며 곧 무료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무료함은 또 다른 욕망을 부릅니다.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왜 불안한지도 모른 채 그냥 달립니다. 그러나 여유로운 사람은 어느 날 이 반복을 눈치챕니다. 아, 내가 쫓고 있던 것은 끝이 없었구나. 그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속도가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반박하고 싶을 때, 보통 사람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멈춥니다. 지금 이 충동은 얼마나 오래 갈까? 그는 욕망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합니다. 흥분은 생각보다 빨리 식고, 강렬했던 감정은 몇 시간 뒤면 흐려집니다.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욕망을 참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수명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자유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그 문장이 가능해지는 순간 의지는 더 이상 폭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적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적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오면 놀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지 묻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호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결핍이라고. 원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붙잡고 싶은 것이 있는 한, 고통의 가능성은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이 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와도 말합니다. 예외가 아니라 구조였구나. 고통을 불청객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고통은 왜 나인가라는 질문을 읽습니다. 고통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위에 덧붙이는 해석 때문에 커집니다. 이건 너무 심해. 이건 견딜 수 없어. 이건 끝이야. 그러나 그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괴롭다. 그뿐이다. 해석을 덜어내면 고통은 크기를 줄입니다.
감각은 날 것 그대로 두되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태도는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고통은 이해될 때 약해집니다. 버틴다는 말에는 긴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눌러 담는 상태. 하지만 그는 고통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그 질문 속에서 고통은 조금씩 형태를 드러냅니다. 상실, 기대, 자존심, 두려움. 이름이 붙는 순간 감정은 막연함을 잃습니다. 이해된 고통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계절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칭찬은 기쁨이 되고 비난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여유로운 사람은 묻습니다. 저 말은 누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가?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과 기준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평가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되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비교 속에서 자존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비교는 나를 소모시킬 뿐이다.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경쟁은 힘을 잃습니다. 그는 남보다 앞서기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덜 흔들리기를 택합니다. 자존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에서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인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과장하지도 비하하지도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 태도가 그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같은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나의 패턴이구나.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사유의 공간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정말로 필요한가? 그 질문이 욕망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사라져도, 누군가의 인정이 줄어들어도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계약과 같습니다.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기준을 모릅니다. 그래서 실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나 자신도.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애초에 완전함을 전제로 하지 말자. 이 통찰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태도입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큰 기대가 없으면 큰 실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기쁨을 오래 느낍니다. 사소한 평온을 소중히 여깁니다. 소란스러운 행복이 아니라 잔잔한 안정. 그는 그쪽을 택합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고통은 기본값이며 평가는 상대적이고 세계는 불완전하다는 것. 이 네 가지를 받아들인 순간 과도한 기대와 과장된 감정이 사라집니다.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덜 원합니다. 그래서 덜 두렵습니다. 그의 힘은 소유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사건이 일어나도 그는 잠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흥분보다 관찰을, 분노보다 이해를, 집착보다 거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그러나 그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덜 원하고 조금 더 이해했을 뿐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은
삶을 얕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욕망의 반복을 보고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의 허망함을 인정하고 세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사람. 그가 내려놓은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과도한 기대입니다. 그가 버린 것은 열정이 아니라 맹목적인 집착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과장되지 않은 평온이 남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함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워집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끝난 지금 여러분도 한 가지쯤은 조용히 내려놓고 싶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